여러분, 공시법령 첫 시간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공시법령을 강의하게 될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뭐예요? 왜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중에서 따로 지적에 관한 법률만 그것만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걸 왜 배우는지 기본 개념만 이제 마음 편안하게 1강 때는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강의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가르칠 과목이 부동산 공시 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공시 법령입니다. 부동산 공시 법령이다. 자, 이 부동산 공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헌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하여 자, 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두 개를 묶어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법령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 중에서도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를 만드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장을 만드는 법으로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약어로서 뭐예요? 측량수로지법인데, 이것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는 뭐 지적에 관한 법, 지적법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 말도 다 뭐예요? 짧게 하는 말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 요즘 신생어로서 젊은 친구들은 너무 뭐예요? 말을 또 너무 짧게 해서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법을 좀 간략하게 줄여갖고 그냥 지적에 관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말을 줄여 쓰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뭐 이 여자,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여자 입장에서 보는 게죠.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향기를 느꼈다. 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어요. 이거를 5자로 줄여라. 5자 하게 되면 5자. 여러분 자,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줄이기가 쉽지 않죠? 이게 뭐냐면 혹시 인연이 이런 표현입니다. 좀 우짜간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줄였을 테니까 설명 들으시고 여튼 처음 들었으면 잘 몰라요. 하여튼 한 5번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어야 되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용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등기법하고 우리가 뭐예요? 무슨 법률? 지적법, 지적에 관한 법, 지적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부동산 공시 법령이다라고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셔갖고 도대체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지적법은 뭘 만드는 법이에요?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장은 도대체 왜 만들까?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뭘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세금 걷는데 세금이 무슨 세인데 재산세 걷는 거예요. 재산세. 토지하고 건물분 재산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조금 여러분한테 외우자 그랬는데 만약에 세법 같은 시험에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내냐? 며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 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외우니까 찍어요. 찍어서 만든다니까. 근데 우리는 세금을 내. 근데 틀려. 왜? 안 외우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 뭐예요? 특색. 앞자리 싸서 외우든가 하여튼 그 특색을 해서 머릿속에 자꾸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인가? 이게 건물분 재산세. 도대체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인가? 건물이니까 이게 7월이야. 이게 건물분 7월이다. 이렇게 연상을 해라니까. 지금까지는 어렸을 때는 뭐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니까 왕성한 세포의 증식에 의해서 많이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까먹는다니. 안 까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안 까먹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주부님은 뭐 사람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뭐 하는 사람? 드는 순간 이 바람결에 잊어먹는 사람. 어떤 분은 뭐 돌았으면 잊어먹는다. 맨날 돌았으면 잊어먹는다는 사람. 그 사람 정도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님은 학원 끝나고 갈 때 돌았으면 잊어보니까 아예 뒤로 가세요. 이렇게 뒤로. 왜?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뭐 그런 분들 계신데.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놓고 자꾸만 머릿속에 여기를 건물은 몇 월이다? 7월이다니까. 그러면 건물은 7월인데 토지는 9월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 장부를 만드는 법이 대장, 이 토지 대장이면 되는 이 대장을 만드는 법이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적에 관한 파트다 이게. 자, 그럼 만약에 왜 두 가지를 같이 배우느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걸 이해해보자. 왜? 우리가 배우는 게 공시법령을 배우니까. 자, 물론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몇 문제 나오고 12문제 나오고 어디에서 지적에서 12문제 나오고 이게 24문제입니다. 세법이 16문제니까 두 과목을 합해서 4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이제 24점, 40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등기법이 꽈락도 많이 나오고 등기법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좀 예외가 있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어떤 분은 3년 공부했어요. 근데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3개 맞았다 그래요. 자랑입니다. 자랑. 3년 공부했는데 3개 맞았어요. 3년.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 맞은 거예요. 1년에 한 개씩. 가슴 답답하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아니에요. 1차 과목 하다 보니까 민법하고 학개론, 공법 같은 거 이렇게 과목이 양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시법은 생각하기에 그냥 찍은 것만 하자. 시험에 적어도 시험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자. 그것도 양이 많아요. 그것도 많으니까 그것만 재차 반복해서 하자. 이렇게 그런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 등기법, 대장 만드는 법이 지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땅을 메꿨다는 얘기예요. 바다를 매립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용어들도 한번 머릿속에 이해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하여튼 돈이 많으신 분인데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야. 용어적인 선택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갖고 용어적인 선택이 잘 안 돼. 그럼 그런 분한테 공인수면 매립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를 메웠습니다 라고 표현할 것이고 딱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좀 있어 보이고 지적수준이 높은 것 같아. 그럼 거기다 땅 메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공인수면 매립 토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려운 용어를 쓸 수 있고 이런 걸 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자주 들으시면서 익히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국가는 이 사람한테 뭘 거두려면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달에 재산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뭐 내라고 이거 세금 내라고.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대장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장을.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신규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신규로 처음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럼 우리가 등기부는 이 워드로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대장은 우리가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 가죠? 서울 대도시는 구청. 소도시는 시청 가죠? 그럼 시청 갈 때 자동차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관청에서 모든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다 등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등록. 예외가 좀 있겠지만 하여튼 등록했다. 여긴 등록했다고 얘기해요. 최초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금 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긴 기록했다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틀리다는 게 왜 이건 사법부고 이건 행정부니까. 서로 관할 부가 관청이 틀리다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신규 등록해서 이 땅이 이제 행정부에 이 땅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서울특별시에 있느냐, 충청남도에 있느냐, 충청북도에 있느냐,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행정구역 소재랍니다. 예컨대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장호 옥산이 이깁니다. 옥산이. 이게 행정구역 서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땅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데 왜? 일단 뭐예요? 이 국가가 이루려면 토지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런 토지와 사람이 구성돼서 하나의 국가를 이룹니다. 그랬을 때 자,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관리하는데 토지의 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번호 하죠? 땅에 번호가 있다. 너무 말이 길다는 얘기예요. 줄이자는 얘기예요. 왜? 자, 우리가 한자 표현으로 땅 집자입니다. 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번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주소지가 번지수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번 땅 번호가 번지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도로명 주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옥상군 이게 바로 이제 땅 번호가 지번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지목은 답이에요. 답이 뭐냐? 지목이 뭐냐면 자, 지목, 땅지자.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세금이 만약에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져 있는데 주거 건물이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세금 많이 걷었잖아요. 되니까. 뭐 잡정지라든가 논밭에다 세금 많이 걷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토지를 측량을 합니다. 면적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 가로하고 뭐라고 이거 세로 있죠. 이렇게 가로 세로 면적을 구합니다. 자, 이게 직사각형 뭐 이게 면적입니다. 사각형의 면적이죠. 그러면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삼각형 면적은 뭐예요? 반이겠죠. 반. 그럼 반인데 이걸 뭐예요? 반인데 이걸 그 가로 세로 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가로와 세로니까 이 밑변과 높이 나누기 2 해야지만이 이게 삼각형의 면적인데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 옛날 공부할 때 이런 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이해 안 했습니다. 그냥 외웠어요. 왜? 선생이 때리니까. 그 선생이 때리니까 맞지 않으려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외웠는데도 다 되더라는 얘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암기가 안 되면 저기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에 뭐 하는 거 이거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다 그러니까 거의 그 법은 몇 년씩 해야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뭐예요? 물론 한 4년 잡고 하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왜? 4년 동안 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근데 1년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공부해서 붙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배서 암기해야지만이 그 암기가 됩니다. 생각난 게 얘기가 나는 게 볼까? 예컨대 만약에 강감찬하고 고려시대 때 강감찬 그다음에 고구려의 을지문도 있겠습니다. 을지문. 그러면 이 귀주대첩은 어느 장군의 대첩인가 그랬을 때 이게 기억이죠? 이거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이런 식으로 우리 세종대왕이 왜 참 훌륭하시냐면 그 세종대왕이 발명하신 한글만 제대로 알아도 그냥 그 앞에만 보면 뭐예요? 다 저기 갑니다. 뭐 예컨대 좀 더 어려운 거 할까요?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그 일제시에 뭐예요? 일본 천황놈한테 이 고개 숙이는 게 싫어서 그 당시에 뭐예요? 세수도 이렇게 서서 세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서서 세수했다. 서서 세수를 했어. 세수. 이분이 신채호 선생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안창호 선생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세수를 서서 했으니까 누구예요? 이거 세수 시읒. 이 신채호 선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신채호 선생님 중에 선생님의 작품 중에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상고사. 이렇게 조선상고사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신문에 연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어느 신문에 연재가 됐을까? 조선일보예요? 동아일보예요? 조선일보지. 이게 다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눈치만 딱 채고 외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새끼가 왜 날 새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느냐는 얘기예요. 갑자기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왜 성적이 안 오느냐는 얘기예요. 뭘 하지 않아서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다 이해가 돼. 근데 막상 뭐예요? 시험 보려고 딱 하면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해가 안 나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이해를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 뭐 이렇게 하신 분 세상에 처음 하는 법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해가 돼요. 일단 넘기는 겁니다. 계속 넘겼다 또 넘겨보고 또 듣고 넘기고 또 듣고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볼 때는 한 10개 중에 한 2개. 두 번째 볼 때는 뭐예요? 10개 중에 4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팝송 외울 때 내용 알고 외워요? 그냥 yesterday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지. 아 물론 yesterday는 어제니까 알겠다. 내용을 모르잖아.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입에 감칠나게 감기는 거지. 똑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또 갑자기 이상한 데로 이제 빠졌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목. 그 다음에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단위. 소유권자가 누구다니게 이거? 갑이다니게. 자, 하여튼 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농담도 좀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일단 그 여러분이 막 벌써 한 5분만 보면 눈이 졸리고 이 동영상의 특징이 그래요. 막 잠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농담을 좀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 일단 뒤에 이제 좀 가게 되면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저기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첫 시간이니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장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뭘 걷어야 된다고?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뭐라고 이거 소유권 얘기하는데 내가 땅 주인이에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이에요. 땅을 소유했으니까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물건.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건 얘기했는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물건에 대해 사람과 뭐예요? 사람과 뭐에 관한 토지나 건물, 물건과의 관계를 물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뭐에 대해서 이게 물건이죠? 이게 물건이 토지나 건물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뭘 갖는다는 얘기예요? 권리 갖는다. 그래서 이게 뭐라 얘기해? 그래서 물건이에요, 이게.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건에서 갖는 권리가 물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소유권이에요. 그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있어요. 이걸 권능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자 만약에 이 집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수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을이 갑이란 땅에 대해서 남의 땅에 대해서 이 남의 토지에 대해서 이 땅 위에다가 권리를 갖습니다. 자, 뭐 하는 권리?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가져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이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땅을 내가 사용하잖아요, 지금. 그 물건과 사람과의 이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뭐예요? 소유권을 제한한다. 제한 물건 중에서 뭐예요? 이게 용익 물건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용익 물건. 한 번만 더. 용익 물건. 한 번 더 합니다. 용익 물건.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다니까. 그러니까 갑의 권능 중에 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 이 세 가지 중에 요 두 가지 일부만 뭐예요? 일부만 빌려주는 게 그게 용익 물건이고 돈이 필요하면 을구에 부동산 담보로 제거. 내가 살긴 살아. 이 용익은 남한테 땅을 빌려줘야 돼. 남한테 건물을 빌려줘야 돼. 내가 거주하면 안 돼. 남한테 빌려줘야 돼. 물론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주면 나도 뭐예요? 나도 살 수 있고 나도 이제 점유할 수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뭐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남한테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빌려주기 때문에 자 내가 점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점유해야 되는데 이 처분에 대한 권능은 돈이 필요하면 내가 그냥 살면서 을구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뭐예요? 그 처분가치, 교환가치, 처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빌려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당권이고 요거는 용익물권, 이건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물건이라니까. 그럼 일단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소유권자로서 이제 자 미등기 상태. 미등기 상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만 가지면 대장만 갖고 9월 달에 세금 내고 살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천년만년 소유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져요. 자, 민법 몇 조? 997조에. 아버지 사망하시면 뭐예요? 부동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누가 가질 수 있다?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승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나 건물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종류 중에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받아 매립해서 그다음에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뭐예요? 내가 갖는 거 있죠? 우리가 특정 승계 중에 매매라고 하는 매매에서 받는 거 있고 포괄 승계라고 해서 이렇게 상속처럼 그냥 아버지 거 받는 거 승계하는 거 이게 이제 상속과 이제 포괄 승계.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병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뭐예요? 부동산을 또 취득한다 상속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뭐예요? 대표적인 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조상 땅은 몇 대 못 간다고? 3대를 못 갑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상 땅 3대니까 이 사람을 뭘 해줘야 돼 이거? 땅을 뭐 한다는 게 땅 판다, 이게 땅 판다, 땅 판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험에 땅 판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 시험에는 땅 판다고 얘기는 안 나오고 뭐라고 얘기 나온다? 시험 문제 땅 파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 나와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소유권을 뭐 한다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소유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은 아까 물건이라 그랬죠? 물건. 이 물건 중에 물건은 소유권도 있고 아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 시간 이제 민법 배우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물건 변동한다는 게 물건 변동. 이렇게 물건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게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손재 새끼가 이제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줄여서 뭐라고? 소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 또 주무시다가 깨갖고 슬퍼보니까 소보라고 썼으니까 어느 학원 가니까 막 어떤 분이 막 후다닥 노트 갖고 뛰어갖고 오셨어요. 교수님, 네. 이 소보가 뭡니까? 배고픈데 소보루빵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그 소보루빵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소보루빵이 아니라 나중에 소보루빵은 외울 게 있어요. 가등기 할 때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가 안 된다. 나중에 이건 이제 나중에 외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보존등기는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만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게 보존등기. 그 보존등기 할 때 신청서 쓰죠? 근데 권리자 신청인이 병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병이 보존등기 하는데 뒤에 대장을 첨부했겠죠? 이거 대장. 이 소유권자는 가벽했죠? 그러면 등기관이 무슨 쪽집게라고 딱 보자마자 얘 손자네? 모른다는 얘기 말도 안 되죠 그걸.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옛날로 따지면 호족등본 지금은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뭘 첨부해야 된다고?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를 하게 되면 아 등기관은 얘가 갑의 손자구나 이제 아니까 이 등기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표시사항이니까 표제부예요. 말 그대로 표제부니까 표시사항입니다. 토지 우리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배우니까 토지나 건물 등기부는 이제 표시사항인데 이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물론 이제 접수받은 날짜 연월일 연도하고 월일 쓰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읍 옥산이 지번이 뭐라고? 지번이 100 이제 쓰고 자 100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다 면적 얼마 이거? 500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시사항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번에서 이제 거기 이제 여기 소유권 보존등기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라 했죠? 누구라고? 병이라 쓴다는 얘기.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는 얘기야. 그러면 부동산 하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한 개인데 자 이 법원의 등기부가 있고 행정관청에 이 대장이 만들어져 갖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공적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보여주는데 등기법에 대해서 이제 대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죠. 여긴 갑이고 여긴 할아버지고 손자니까. 서양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만약에 이제 보존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이제 틀리니까 어디로 이 대장소관청으로 자 보내주는 것을 어디에서는 자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한다고 얘기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근데 어디에서는 지역법에서는 뭐예요? 개념이 또 틀립니다. 요 개념을 뭐라 얘기냐면 등기관이 등기 완료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라고도 얘기해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완료 통지다. 등기완료 통지를 이제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다? 병이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얘도 병이고 얘도 병이고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왜 보존 등기했냐면 남한테 팔기 위해서 2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뭐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정합을 했으면 여기 소유권자 정이죠? 그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정의돼야 되는데 자, 이 통지서가 뭐예요? 우편물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론가 빠져갖고 이 분실돼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가 뭐예요? 소유권이 정이고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아직도 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자,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사무실에 앉았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이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 이 등본을 갖고 와서 이제 자,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내가 이 부동산 살라 그랬더니 이 등기부는 정의 소유권자고 대장은 소유권자가 병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 그거 가장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니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때는 이 등기부가 맞다니까. 근데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등기부가 맞구나 이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보려면 또 헷갈리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우자는 게 이해가 됐으면 외우자는 게. 여기 소유권이 바뀌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이게 소유권이 이게 우선한다는 게요. 소유권이. 그럼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자, 소유권은 이렇게 소유권. 자, 뭐가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러면 그 앞자 따자는 이게. 그 앞자 따서 자,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서 여기 앞에 소자하고 여기 등자하고 뭐예요? 심자 이렇게 외워갖고 소동심 그렇게 외우자는 게. 따라해보세요. 소동심. 한 번 더 소동심. 한 번만 더 소동심. 자, 그러면 그렇게 소동심 외우는데 어떤 학원 가니까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 연말에 친목회한이라고 등심증 까니까 간판에 거기 뭐라고 꽃등심이라고 써 있어갖고 갑자기 이제 소등심이 꽃등심으로 바뀝니다. 계속 그때부터 꽃등심이 외워갖고 와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꽃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 사람 그 가슴 찢어집니다. 소동심 진짜 외워요. 그러다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지나가고 낸다면 나중에 이제 뭐예요? 소는 소유권이고 등은 등기부고 심은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외우자는 이게 소동심. 그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유권자가 만약에 정으로 이제 했어요. 정으로 돼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틀리니까 이 등기부 등본 떼다가 이 대장을 정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이제 정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뭐 하고 싶어서 이제 팔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자, 그냥 이 답으로 파는 것보다 집 짓고 팔자는 얘기예요. 집 졌어요.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예요? 지목 변경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지목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이 생겼으면 60일 내에 신청하고 우리가 이걸 토지 이동 일을 하는데 토지 이동 이게 달라질 있잖아요. 달라졌다는 게. 토지 이동이 생기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하든가 안 하면 그 국가는 답에다 세금 걷는 것보다 대에다 세금을 걷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직권으로 뭐예요? 대라고 고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대인데 아직도 여기는 뭐예요? 답으로 돼 있죠? 틀리죠? 아까 얘기 똑같아요. 자, 이 등기부 등본하고 이건 이제 이 대장 등본하고 등기부 등본이라고 요새는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등기부 등본 하는데 이 법적인 용어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 이제 띄어다가 공인중개사 사장님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왜 아직도 논이냐 답이냐 물어보게 되면 뭐가 옳으냐 물으면 이게 옳다는 얘기 반대로 이제 이게 왜 세금을 정확히 받아야 되니까 이건 정확히 정리가 되는데 이 등기부는 소유권이 중심이지 표시사항은 신경 안 쓴다니까. 근데 이 대장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뭐로 걷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된다니. 그러면 자 이걸 뭐예요? 이거 이제 토지 표시는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니까 대장이 중심이니까 이 대장 등본 떼다가 가서 여기다 이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 2번 그래서 뭐 2번 접수연월일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이 지번 100 같고 면적도 500 같아요. 뭐만 답만 모르고 치는 거 이거 돼. 이거 지워야 되겠죠?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원인이 지목 변경이다. 여기다 원인 쓴다는 게 등기 원인. 그래서 항상 일치시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이 등기소로 있죠? 이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자 부동산 뭐 하라고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라고 변경 등기를 뭐 하는 거 변경 등기 하라고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용어 중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고?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한다. 자, 이 지적에 관한 법에서 촉탁이란 단어는 뭐예요? 단어가 나오면 오로지 딱 하나뿐이 없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생각 안 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일강을 잘 보란 얘기예요. 하나뿐이 없다. 이 등기법에서 촉탁은 나중에 이제 외울 게 한 4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이 지적에서 촉탁은 딱 하나.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고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게 화살표 이것도 한 3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그거였구나. 처음 들어서 모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막 이걸 처음 딱 들었는데 막 삘이 꽂혀. 다 알 것 같아. 그 심각한 거. 이거 동영상 들으면서 여러분 그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 끝나고 꼭 내과 가셔갖고 호르몬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 꼭 뭐예요. 나중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위험합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이제는 이제 그 지자하고 장자 따갖고 자 따라해보세요. 소동심의 지장직자. 다시 한번. 소동심의 지장직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소동심의 지장직자. 이게 외우자는 게. 소동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동심. 그 다음에, 지. 땅은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다. 뭐예요? 서로 뭐 하지 않을 때? 불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걸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뭐 할 때? 시장 갈 때 뭐예요? 마트 나가게 되면, 고기들 진열해놨죠? 유리창 있고 진열해놨죠? 그럼 사먹지 마. 이거 100g 한 당 6,000원 얘기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고 지나다니 이렇게. 지장이나 찍자니. 소동심의 지장 찍자. 소동심의 지장 찍자. 그렇게 외우자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힘들 게 아니야. 그냥 단지 뭐예요? 우리가 그 습관이 안 됐을 뿐이에요. 습관만 좀 들이면 습관이 안 됐다는 게 습관이. 그런 습관. 그러면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세요. 막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한 5월 되면 내가 5월 7, 8월 되면 내가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하면 뭐 서울대 가겠다. 그냥 여러분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다. 어린 시절로 가서 이렇게 공부한 그 어린 시절 갈 거 없어요. 그때 또 그렇게 돌아가도 그때처럼 또 놀아. 집중 안 하고 또 뭐예요?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기회에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 방법에서 지금부터라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동심의 지장직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제 만약에 그 카페나 이제 거기 그 홈페이지 같은데 제 카페 카페 가게 되면 제 거기 카페에 그 암기 방법 있어요. 암기 방법이라든가 그 여기 칠판에 쓰는 수강 노트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노트 이제 그 제가 등업 신청하셔갖고 이제 받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칠판에 수업하면서 쓰는 내용들은 다 이제 어디에 거기 그 노트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암기 방법은 그 외우라고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그것만 뽑아서 그것만 앞뒤 6페이지만 제대로 배워도 한 60점 받아요. 그것만 달달달 외우시고 설명만 잘 이해하시면 그 배우니까 하여튼 일단 뭐예요? 공부 방법을 잘 채택하시고 습관을 좀 들여서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냐면 물론 이제 이거 일단 이렇게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놓고 우리가 두 법을 같이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부동산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뭐예요? 대장이 있어갖고 두 내용이 서로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예요? 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등기관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마친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 이거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뭐예요?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절대 뭐예요?
이 대장의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을 쓰지 않아요.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을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그런 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등기라든가 그런 게 가짜 들어가는 게 답이야. 그럼 반대로 다음 중 지적소관청에서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하라고 촉탁사유가 아닌 거. 이제 이 촉탁사유가 이거 아닌 게 시험 문제나 아닌 거. 이렇게 이 시험 자주 나와 이거. 자주 나온다니. 아닌 거 자주 나오는데. 하여튼 이 시험 문제 거의 뭐야. 거의 그 어떨 때는 한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쉬었다 하는데 하여튼 자주 나오는 거야.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아닌 것 하게 되면 답이 신규등록이에요. 왜? 신규등록은 대장을 처는 만드는 거지 등기부는 아직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는 게. 그게 시험 문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어떤 지문이냐면, 자, 이런 지문 한번 생각해 보자. 뭐하고? 자,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소유권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이런 지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부하고 대장의 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토지 표시가 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토지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이거 대장이 중심이죠? 이게 틀린 문장인데 이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고치려면 요거를 자 보세요. 이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권자는 등기부니 왜? 이거 소유자 표시니까 심 얘기입니다. 이게 소유권 소유자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부 가지고 이 대장을 정리하라 그런 얘기야 지금.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 틀리지 말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거. 지금 그거 설명한 거야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하고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그 교과서 이론 정리할 때 나중에 한번 볼 거니까. 하여튼 여기서 첫 시간에는 뭐만 외우자고 소등심의 지장직자 그것만 외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의 지장직자 한 번만 더. 소등심의 지장직자. 그 소등심의 지장직자 그게 1강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2강을 하겠습니다.